그날 아침 회사 로비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저는 김영수, 68살이에요. 이 큰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30층짜리 건물이에요. 출근 시간이었는데 직원들이 로비에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오늘 주주총회인데 어떡해. 자료를 하나도 못 열어요. 관리실장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죠. IT 업체요? 네, 급합니다.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하는데요. 수화기를 귀에 꽉 붙이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력이 없어서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일이라도요. 제발요. 내일도 어렵습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관리실장님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직원들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거 완전 망했네. 오늘 회장님 오시는데 주주총회 자료가 다 서버에 있는데 어떡해. 지난 3개월치 보고서가 전부 거기 들어 있어요. IT팀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못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정문 열고 순찰 돌고 주차 안내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직원들은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1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어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택배 왔어요.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의 전부였어요. 제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경비 아저씨.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마케팅팀 박지원 대리였어요. 아저씨, 혹시 컴퓨터 좀 아세요? 저는 경비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금은 알지. 옛날에 좀 만져봤어. 주변 직원들이 웃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컴퓨터를? 에이, 설마. 괜히 시간만 끌지 말고 다른 업체 알아봐. 지금 급한데 장난칠 때가 아니야. 하지만 박지원 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급해서요. 관리실장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그냥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버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직원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진짜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서버실, 똑같은 에러 메시지. 그때도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니터마다 빨간 에러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IT팀 직원 2명이 당황해서 이것저것 눌러대고 있었죠. 안 돼. 재부팅해도 똑같아. 이거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을 조용히 물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마우스를 움직이며 화면을 쭉 훑어봤어요. 에러 로그를 확인했어요. 부팅 순서를 체크했어요.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살펴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명령어가 빠르게 입력됐어요. 화면에 검은색 커맨드 창이 떴어요. 숫자와 문자들이 빠르게 흘러내렸죠. 주변 IT팀 직원들은 멍하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시스템 파일을 검사하고 손상된 파일을 찾아냈어요. 부팅 섹터를 복구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재구성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3분이 지났어요. 4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4분 47초 뒤였어요. 꺼져 있던 화면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회사 로고가 떴어요. 서버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버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IT팀 직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 진짜 고쳐졌어? 어떻게?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 하나가 눌려 있었고 메모리 슬롯이 헐거웠어요. 그리고 부팅 순서가 꼬여 있었네요. 다시 정리해 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서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IT팀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모르겠어. 그냥 경비 아저씨인데. 저는 로비로 내려왔어요. 아까까지 떠들던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죠. 관리실장님이 달려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제 이름은 김영수예요. 올해 68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경비 아저씨로 통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경비복을 입고 있지만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게 1984년이었어요. 그해 봄, 저는 국내 최초의 IT 기업 중 한 곳에 입사했어요. 한국전자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최첨단 기업이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었던 시절이에요.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코딩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는 주말도 없었어요. 야근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즐거웠거든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30대 후반에는 팀장이 됐어요. 그때 제 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었어요.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죠. 전국의 공장과 창고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회사는 그 시스템으로 큰 상을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신문에도 났고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때 제 나이 37이었어요. 40대 초반에는 부장까지 올랐죠. 회사 핵심 시스템을 제가 다 설계했어요. 신입사원들 교육도 제가 했어요.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김 부장님 없으면
우리 회사 못 돌아가요. 그런 말도 자주 들었죠. 제 이름만 말하면 업계에서 다들 알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가족들과 행복했어요. 1990년에 결혼했어요. 아내 이름은 박수진이었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1992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준호예요. 작은 아파트지만 내 집도 마련했어요. 자동차도 샀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드라이브도 다녔죠.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이었어요. 1997년 IMF가 터졌어요.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죠.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대기업들도 부도가 났어요. 은행들도 망했어요.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공지가 떴어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전 직원이 불안에 떨었어요. 12월 초였어요. 그날 제 이름이 명단에 올랐어요.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인사팀장 최진혁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김영수 부장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부장님 성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제가요? 왜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요. 퇴직금 3천만 원 받고 나왔죠. 그 다음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대답뿐이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저희는 젊은 인력을 원합니다.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걸리네요. 50대라는 나이가 짐이 됐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었어요. 이력서보다 생년월일이 먼저 보였나 봐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축은 바닥나고 대출 이자는 밀렸어요. 설상가상으로 1999년 봄이었어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유방암입니다. 3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료하면 되죠? 수술비만 2천만 원, 항암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어요.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돈으로 아내 치료를 시작했죠. 하지만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아무 일이나 했어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경비일도 했어요. 택배도 했고 대리운전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했어요.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나 대학 안 가도 돼. 무슨 소리야? 너는 꼭 가야 해.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했죠. 2001년 겨울이었어요. 아내의 병세가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암세포가 전이됐대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말라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잘못 없어요. 힘내요. 준호 잘 키워요. 당신 사랑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47분.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빈소에 온 사람은 아들하고 저, 그리고 아내 언니 한 분뿐이었어요.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했지만요.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빚만 5천만 원 남았죠. 2002년 초였어요. 저는 이 빌딩 경비 자리를 얻었어요. 월급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53이었어요. 경비복을 입는 순간이었어요. 거울을 봤죠. 낡은 경비복, 늙은 얼굴.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경비복 입고, 문 열어주고, 순찰 돌고. 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아들 준호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에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15년.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건물에서 경비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제일 먼저 건물에 도착하면요. 건물 정문을 열어요. 1층 로비 불을 켜요. 화장실을 점검해요.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순찰을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순찰 돌다 보면요. 항상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15층 서버실 앞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리듬이 일정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가끔 소리가 불규칙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럼 며칠 뒤 꼭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경비 말을 듣겠어요.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런 말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메모를 했어요. 작은 수첩에 날짜와 증상을 적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밤 순찰을 돌 때는 더 자세히 봤어요. 서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LED 불빛들을 확인했어요. 케이블 정리 상태도 눈으로 훑었죠. 먼지가 쌓이는 속도도 체크했어요. 이 구조로는 언젠가 문제가 생길 텐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갈 뿐이었죠. 누가 물어봐야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15년 동안요. 제게 물어본 건요. 아저씨, 화장실 어디예요? 아저씨, 택배 어디 두면 돼요?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제 이름을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요. 제 과거를 궁금해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경비 아저씨였으니까요. 그러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서버실 소음이 계속 불규칙했거든요. 언젠가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 터졌어요. 서버실에서 내려오니까요. 로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난리였는데요. 지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관리실장님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아저씨, 정말 고치신 거예요?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메모리 슬롯이 헐거워서 접촉 불량이 있었어요. 전원 케이블도 하나 눌려 있었고요. 그리고 부팅 순서가 잘못 설정돼 있었어요. 다시 정리하고 재부팅하니까 됐어요. 관리실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IT팀도 못 고쳤는데, 케이블이 서버 뒤쪽에 숨어 있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알았어요. 예전에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네, 옛날에 컴퓨터 좀 만져봤어요. 그러셨구나. 대단하세요. 관리실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변 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와, 경비 아저씨 진짜 대단하시다. 5분 만에 고치다니. 그 말이 로비 전체로 퍼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컴퓨터 고쳤대. 5분 만에? 대박이네.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곧 다들 자기 일하러 갔죠. 그래도 경비는 경비잖아. 여전히 저는 그냥 경비 아저씨였어요. 저도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작은 경비실이에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커피 자판기 하나.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휴, 운 좋았네. 혼잣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원들, 명품 가방 든 임원들, 다들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30년 전에는 저도 저랬어요.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바쁘게 회사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경비복이에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한가운데 한 분이 걸어 나왔어요.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 날카로운 눈빛, 값비싼 양복, 회장님이었어요. 이 건물 주인이자 이 그룹의 회장님이었죠. 박민수 회장, 국내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분. 로비가 순식간에 긴장했어요.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회장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아까 서버 문제 해결됐나? 관리실장님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 다행히 해결됐습니다. IT 업체가 왔나? 아닙니다. 저희 경비 직원이. 회장님 눈썹이 올라갔어요. 경비? 네, 저희 경비 아저씨가 5분 만에 고쳤습니다.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저한테 꽂혔어요. 저는 경비실 창문 너머에 서 있었거든요. 저분인가?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 걸어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저를 빤히 보셨어요. 한참을요. 10초쯤 지났을까요? 20초쯤 지났을까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름이 뭔가? 김명수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김영수? 김영수라고? 네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 1956년 3월 15일입니다. 회장님이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제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주름, 흰머리, 낡은 경비복까지요. 그리고요. 영수야, 너야? 정말 너야? 갑자기 반말을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저도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 제 이름을 아세요? 아니, 반말까지 하세요?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수야, 진짜 너 맞지? 내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러더니요.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님이 경비를 껴안으시다니요. 저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회 회장님? 나야 나. 기억 안 나? 박민수야. 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984년 봄. 첫 회사에 입사했을 때요. 신입사원 교육장에서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박민수?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같이 코딩 배우고, 같이 야근하고, 같이 술 마시고, 형, 동생 하던 사이였죠.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같이 프로젝트도 했고요.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민수는 제 팀원이 됐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민수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형, 저 창업하려고요. 뭐? 갑자기? 소프트웨어 회사 차릴 거예요. 형도 같이 하실래요? 민수가 제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미안해.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할래. 안정적인 게 좋잖아.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민수는 창업했고요. 저는 회사에 남았어요. 그 뒤로 민수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연락도 끊겼거든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회장님이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일하던 이 회사의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이 저를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며요. 영수야, 어떻게 여기서 경비를 하고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았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IMF 때 회사 나간 거 알아?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왜 연락 안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 회장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슬픈 거였어요. 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창피해서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 망했어요. IMF 때 잘리고, 아내 암으로 잃고, 빚만 남고,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 15년 동안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주변 직원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관리실장님도, 박지원 대리도, IT팀 직원들도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했어요. 회장님은 꼭대기 30층에 계셨고요. 저는 1층 경비실에 있었어요. 회장님은 날 몰랐고요. 저는 회장님을 알아봤지만 말 못했어요. 왜냐고요? 창피해서요. 잘 나가던 제가 이렇게 경비로 전락한 걸 보여주기 싫어서요. 친구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척 사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렇게 들켰어요. 모든 게 들통났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경비 아저씨랑 아는 사이래. 친구였대.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영수야, 사장실로 올라가자. 할 말이 많아. 아니에요, 회장님. 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올라가자. 전 일해야 해요. 경비일. 그건 다른 사람이 해. 너는 나랑 가야 해. 회장님이 비서에게 지시하셨어요. 지금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대체 인력 보내라고 해. 네, 회장님. 저는 끌려가듯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회장님이 30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5층, 10층, 15층, 20층, 25층, 30층.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가 보였어요. 고급 카펫, 현대 미술 작품들, 아름다운 조명. 회장실 입구였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였고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 한강, 강남 빌딩 숲. 전부 다 보였어요. 거대한 책상, 고급 소파, 큰 회의 테이블. 이게 회장실이구나.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적 없었어요. 경비는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커피를 직접 따라주셨어요. 고급 원두 향이 났어요. 경비실 자판기 커피랑은 차원이 달랐죠. 영수야, 천천히 이야기해봐. 지난 30년 동안 뭐 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IMF 때 구조 조정당한 것, 일자리 못 찾은 것, 아내가 암으로 세상 떠난 것, 아들 혼자 키운 것, 빚 갚으며 산 것, 경비 일하며 버틴 15년. 다 이야기했어요. 30년의 삶을요. 회장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들으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오래된 파일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이거 봐. 서류에는 오래된 기록이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 인사 기록이었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키셨죠. 너 기억하지? IMF 때 갑자기 잘렸잖아. 네.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 예. 제 귀를 의심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명단에 올린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구조 조정당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너를 명단에 넣은 거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요? 왜요? 당시 인사팀장.
기억나? 최진혁 부장요? 맞아. 최진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죠. 성격이 좀 독특했거든요.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월급으로 언제 부자 되냐? 빨리 큰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거 봐. 서류에는 최진혁의 이름이 있었어요. 1997년 11월 25일. 계좌 입금 1억 원. 입금자 삼보소프트 대표 이철수. 이게 뭐예요? 경쟁사에서 돈을 받은 거야. 최진혁이? 응. 왜요? 너를 빼내면 돈을 주겠다고. 저를요? 왜 저를요? 내가 만든 시스템 때문이지. 통합재고 관리 시스템 기억하지? 네, 제가 만들었죠. 그게 너무 좋았어. 경쟁사들이 흉내 내려고 했지만 못했어. 그래서 너를 빼내려고 한 거야. 너만 없으면 그 시스템을 못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저는 멍했어요. 제가 구조 조정당한 게 배신 때문이었다고요? 동기가 저를 팔았다고요? 돈 때문에요? 그 인사팀장, 지금 어디 있어요? 퇴직하고 작은 회사 차렸어. 근데 잘 안 된다더라.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진성 소프트웨어. 회장님이 비서를 불렀어요. 최진혁 전화번호랑 주소 찾아줘. 네, 회장님. 15분 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최진혁의 현재 정보였어요.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직업 진성 소프트웨어 대표. 나이 68세. 분노가 치밀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죄 없이 고생했어요. 경비복 입고 새벽에 일어나고 냉대받고 아내도 잃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아들도 고생했어요. 장학금 받아야 대학 갔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수야, 내가 바로잡을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회사로 갔어요. 경비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요. 30년 만에 정문이 아니라 정면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분 누구지? 어제 그 경비 아저씨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노크했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앉아. 책상 위에 명함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걸 제게 주셨어요. 열어봐. 명함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영수, 기술자문고문, 박민수 그룹. 이게 뭐예요? 오늘부터 내 직함이야. 고문이요? 응, 저 경비인데요. 이제 아니야. 월급은요? 연봉 1억.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경비 월급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1억이면 6배가 넘어요. 회장님, 이건 받아.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거야. 하지만 영수야.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회사의 은인이야. 30년 전에 내가 만든 시스템. 그게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먹여 살렸어. 매출이 얼만 줄 아냐? 연 5조 원이야. 네. 통합재고 관리 시스템.
그게 발전해서 지금은 물류 시스템, 유통 시스템 전부가 됐어. 다 내 덕분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만든 시스템이요. 아직도 쓰이고 있었대요. 아니, 더 발전했대요. 그날 오후 회장님이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긴급 공지 새로운 임원 소개.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부로 김영수 고문이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김영수 고문은 30년 전 우리 그룹의 기술 기반을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현재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전 직원은 김영수 고문을 최대한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나가자 건물이 발칵 뒤집혔어요. 경비 아저씨가 고문이래. 30년 전에 이 회사 시스템 만든 사람이래. 부당 해고당했대. 진짜? 이메일 봐봐. 대박이네.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맞아. 우리가 무시한 거네.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최진혁을 찾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을 동원했어요. 최진혁의 모든 기록을 뒤졌죠. 3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최진혁의 30년. IMF 직후 그는 한국전자데이터 시스템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죠. 하지만 잘 안 됐어요. 5년 만에 망했어요. 빚만 3억 원 남았대요. 그 뒤로 여러 회사를 전전했어요. 하지만 다 실패했죠. 현재는 강서구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 중. 직원 3명, 연 매출 2억 원. 거의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최 사장님? 누구세요? 나 박민수야. 기억하나? 회장님? 맞아. 어떡해. 내일 우리 회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내일 10시. 30층 회장실. 안 오면 경찰이 갈 거야. 회장님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최진혁이 들어왔어요. 68세. 저랑 동갑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요. 주름이 깊게 파였어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옆에요. 최진혁이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최 부장.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기 어떻게. 앉으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진혁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 테이블이었어요. 우리 셋이 마주 앉았죠. 회장님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최 사장, 이거 설명 좀 해봐.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30년 전 날짜였어요. 최진혁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입금자는 삼보소프트 대표 이철수였죠. 이건 김영수 부장을 구조조정 명단에 올린 대가로 받은 돈 맞지? 회장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최진혁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대답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배임죄, 횡령죄로. 어떻게 할 거야? 최진혁이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그때 빚이 너무 많았어요. 빚? 도박으로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를 팔았어? 죄송합니다. 최진혁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김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치료 제대로 못 받았어요. 빚 때문에 집도 팔았어요. 내 아들이 대학 포기할 뻔했어요. 15년 동안 경비 일하며 손가락질 받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출근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15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최진혁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죠. 회장님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방에서 변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고소 진행하세요. 배임, 횡령, 명예훼손 전부. 네, 회장님. 변호사가 최진혁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소장입니다. 받으세요. 최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하셨습니까? 피고인이 증인을 구조조정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직장을 잃었고 15년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가족은요?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증인의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경비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전에는요? 월 4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이면 검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4억 5천만 원의 손실이네요. 네. 증인이 만든 시스템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수 고문이 만든 시스템. 현재 우리 그룹 연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3조 원입니다. 30년 누적하면 약 50조 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50조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최진혁의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구조조정은 회사 결정 아닙니까?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피고인은 경쟁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씨를 구조조정 명단에 올리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은 2달 동안 이어졌어요. 6월 15일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만 50명이 넘었어요. 카메라가 20대나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 최진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3년. 배상금 10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 최진혁이 주저앉았어요. 판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배신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5년간 부당한 고통을 받았다. 가족의 죽음까지 초래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를 향해 박수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고문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15년간 어떻게 버티셨어요? 회장님과 재회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저녁 뉴스에 나갔어요. 회사로 돌아온 뒤였어요. 회장님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대강당 1,000명이 넘는 직원이 모였어요.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죠.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고문입니다. 제가 무대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5분 동안 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김 고문은 30년 전 이 회사의 기술 기반을 만든 분입니다. 통합 재고 관리 시스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유통 네트워크 시스템, 전부 이분이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옛날 사진이 떴어요. 30대 저의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분은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5년간 경비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요. 우리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나이 많다고, 직책 낮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고문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회사를 구하셨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이 제게 마이크를 건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비 일도 컴퓨터 일도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술은 남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날 저는 부회장으로 임명됐어요. 정식으로요. 그 다음 주였어요. 회사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전사 개혁을 선언했거든요. 우리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시스템 개편.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경력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 이게 1호 규정이 됐어요. 두 번째, 시니어 채용 확대. 50대 이상 경력직을 적극 채용한다. 경비, 미화, 시설 관리직에도 복지 확대. 월급 인상, 4대 보험 완비. 세 번째, 내부 감사.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부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몇몇 임원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핵심 부분을 바꿔놨더라고요. 보안을 약화시키고 백업을 축소하고 서버를 통폐합하고 그게 고장의 원인이었어요. 회장님이 그들을 전부 해고했어요. 회사는 사람입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겁니다. 이익만 쫓다가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됐어요. 최진혁은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는 결국 문 닫았어요. 직원 3명 전부 해고. 집도 팔렸어요. 빚만 15억 원 남았죠. 배상금 10억 원은 제게 입금됐어요. 저는 그 돈을 전부 기부했어요. 나이든 실직자 지원재단. 저처럼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김영수 희망재단. 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연 5천만 원씩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언론은 계속 보도했어요. 경비원에서 부회장으로 김영수의 반전 인생. 나이는 숫자일 뿐 68세 기술자의 역전. 박민수 회장과 김영수 부회장 30년 만에 재회.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길을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분 TV에 나온 분이잖아. 김영수 부회장님. 사진 한 장만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1층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후배 경비들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부회장님,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저는 제자리가 있던 책상에 앉았어요. 15년 동안 앉았던 그 의자.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였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았어요. 한 모금 마셨죠. 여전히 맛없네. 웃음이 났어요. 후배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이제 안 오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여긴 내가 지켜온 자리니까. 그래도 15년이야. 15년. 이 의자에 앉아서 수천 명을 맞이했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여기가 내 자리였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 형? 뒤돌아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셨죠. 민수야? 나도 옛날 생각나서 왔어.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경비실 작은 의자예요. 회장님이 커피 2잔을 뽑아왔어요. 기억나? 첫 회사 다닐 때. 그럼 맨날 야근했지.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이 맛이야, 이 맛. 우리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웃음이었어요. 진짜 편한 웃음이었죠.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영수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만났잖아. 15년이야, 15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운명이었나 봐. 나쁜 운명? 아니, 좋은 운명. 왜? 다시 만났잖아. 그래, 맞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같이 일하자. 우리 꿈 이루자. 무슨 꿈?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나이와 직책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회사. 기술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하자. 우리는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이제 32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아빠, 왜 안 자고 있어? 아들이 저를 꽉 안았어요. 남자가 다 됐는데도 울고 있었어요.
아빠 고생 많았어. 정말 많았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TV에서 봤어요. 부끄럽네. 아빠는 내 영웅이야.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너 때문에 버텼어. 너 때문에 포기 안 했어. 고마워, 아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아내 없이 살아온 20년. 힘들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요. 13. 교훈과 성찰. 다음날 월요일. 저는 첫 강의를 했어요. 신입사원 교육장에서요. 1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 나가던 30대, 40대, 구조조정당한 50대, 경비로 살아온 60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지금. 전부요. 신입사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노트에 적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직함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들 20년 뒤, 30년 뒤에도 쓰일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부회장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경비복 입고 문 열었어요. 그게 제 일이에요. 일은 귀천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빛이 나요. 저는 15년 동안 경비였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컴퓨터를 고칠 수 있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 동안 박수가 이어졌어요. 강의가 끝나고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좋은 강의였어. 고마워. 영수야, 우리 이거 시리즈로 만들자. 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은퇴한 분들 모셔서 후배들 가르치는 거. 좋은 생각이야. 나이 든 분들의 경험.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 시작하자.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은퇴한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했어요. 60대, 70대 분들이요.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어요. 젊은 직원들은 열광했어요. 와, 진짜 배울 게 많네요. 책에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네요.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노하우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흔쾌히 나눠줬어요. 좋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그분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찍 출근했어요. 5시 30분. 옛날 습관이죠. 하지만 이제는 경비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하면요. 경비실에 들러요. 후배들과 커피 마시며 이야기해요.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 여기가 내 시작이었잖아.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그냥 사람이야. 사무실에는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30년 전 직원증이에요. 김영수 시스템 설계 책임자, 한국전자데이터 시스템. 다른 하나는 경비 명찰이에요. 김영수 경비원 박민수 그룹. 두 개 다 제 자랑이에요. 회장님과는 매일 점심을 같이 먹어요. 영수야, 오늘 메뉴 뭐야? 김치찌개 어때? 좋지. 구내식당 가자.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직원들과 똑같은 밥을요. 줄 서서 기다리고, 식판 들고, 자리 찾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신입사원이 물어요. 그럼 앉아. 우리는 평범한 직원들처럼 밥을 먹어요. 주말에는 아들 가족이 와요. 손주 둘이 있어요. 5살 딸, 3살 아들. 할아버지, 우리 예쁜 것들. 저는 손주들을 안아요.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였어? 응, 그랬어. 왜요?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도 해.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비야. 왜요? 사람을 지키는 게 내 일이거든. 손주가 웃어요. 저도 웃어요. 집 거실에는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내 영정 사진 옆에요. 여보, 우리 해냈어. 준호도 잘 자랐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매일 아침 아내 사진에 인사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30층 옥상.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였죠. 15년 전 저는 1층에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언젠가 저 위에 갈 수 있을까? 아니, 못 가겠지. 나는 경비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곳에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1층도 30층도 똑같다는 걸요. 사람은 어디 있든 사람이니까요. 가치는 위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계도 사람도 함부로 버리면 언젠가 고장 나는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30층에서 1층까지요. 경비실 불을 확인하고 후배들에게 인사하고 내일 봐요, 형님. 그래, 내일 보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하루도 제자리를 지킨 사람처럼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경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술은 녹슬지 않아요. 오늘 무시당해도요. 내일 기회는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경력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당신의 지혜는 필요해요. 저는 68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경비에서 부회장으로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제 경비복은 지금도 사무실에 걸려 있어요. 액자에 담아서요. 그게 제 훈장이에요. 15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시간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예요. 저처럼요. 좋은 날은 반드시 와요. 믿으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당신의 5분도 곧 올 거예요. 컴퓨터 한 대를 고치는 5분. 그 5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배우세요.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요. 주저하지 말고 잡으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기예요. 젊은이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아요. 시간이 주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